놓치면 돈 나가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집 전월세 계약하고 아직 신고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드디어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4년간은 계도 기간이라 그래서 이걸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혹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 돈 나가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드디어 끝납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즉 4년 동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그런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그런 기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2025년 6월 1일에 와서 왜 그러면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택 임대차 신고율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는 2021년도에는 82.2% 정도만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작년에 봤더니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95.8%가 신고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인식이 이제 그 전월세를 계약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처벌해도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배경은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완비가 됩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좀 더 용이하게 편리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이 이제 고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요. 또 이제 모바일 신고 기능도 이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이제 제도가 안착될 만큼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봐서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 이 대상이 뭐냐? 나는 과연 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신고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계약서,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서명 날인된 그 계약서를 지참하면 한 명이 신고할 때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걸로 의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자동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임대인분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차인분이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임차인이 전입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증금이 너무 낮다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되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신고 자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제 믿고 두다가 둘 다 과태료를 맞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인분들은 이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계약, 어디서 체결된 계약,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인 계약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계약이냐? 2025년 6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 국토교통부에서 안내를 하는 그 책자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라고 해서 과연 이게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인지 아니면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인데 6월 1일 이후에 입주하게 되는 계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에 이제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전에 만약 계약서가 써졌다면 그 뒤에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난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데 갱신 계약을 해요. 그래서 갱신 계약을 이제 그 임대인하고 다시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가요? 라는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그 전에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은 당연하고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갱신되는 계약, 갱신해서 이제 다시 계약서를 쓰는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묵시적인 갱신인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나가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위 이제 말해서 자동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에는 뭐냐 하면요. 그 갱신이 되고 나서 은행 대출이나 이런 사정으로 이제 다시 계약서를 쓰는데 그 보증금이나 어떤 그 월세 조건이 기존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다시 새롭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혹은 기존 계약과 계약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신고 대상의 금액 기준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임대차 신고제에 그 대상되는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6천만 원 초과라는 얘기예요. 6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보증금 6천만 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 의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6천만 원을 초과해야지 그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요. 자, 월차임도 마찬가지겠죠. 월 30만 원으로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1만 원이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을 30만 원을 초과하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예컨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30만 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보증금도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고 월 30만 원이라면 30만 원도 초과하지 않은 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반면 보시죠. 보증금이 전혀 없는데 월 31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다?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한번 볼게요. 보증금이 6,001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됩니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그 임대차 신고의 그 기준에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면제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 위급, 영천시, 경산시, 대구광역시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시 단위 이상은 무조건 그 포함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 어떤 군급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신고 의무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거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경기도 지역의 어떤 군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임대차 그 전월세 신고제 신고할 때 필요 서류는 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 신청서, 두 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서, 그렇게만 그 지참을 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어딜 방문한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그 주민센터에 가서 요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바로 이제 종이에다가 쓰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이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 인증을 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스캔하고 이렇게 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행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전월세 이렇게 계약을 할 때도 공인중개사님의 중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전월세 신고할 때 좀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대행을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시 미리 요청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실무상 저도 이제 전월세 신고를 해보았지만 어차피 전입신고는 공인중개사가 대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어차피 임차인이 그 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해야 되니까 계약서 쓰시고 그리고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함과 동시에 그 신고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그게 계약서 작성 시점과 30일 이후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도록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과태료 금액은 도대체 얼마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친절하게 이 그 홍보 자료에서 과태료 기준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는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당 내용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연 신고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30일을 넘겨서 아차차 하고 늦게 신고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 신고는 뭐냐? 계약 금액, 그 보증금 액수를 아니면 월차임 액수를 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허위 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거짓 신고라고 하는데, 자,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뭐 다른 기타 사유가 없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연 신고의 경우에는 그 지연한 기간과 그리고 그 보증금 또는 그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게 적게는 2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이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최대 100만 원이었었는데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인하해서 결국엔 가장 맥스 금액 어떻게 되느냐, 2년을 초과했던 그 계약에서 5억 원 이상 그 체결한 금액의 경우에 맥스 30만 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통상 이제 아파트 이제 전세를 한다거나 원룸 전세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금액 부분도 문제가 될 텐데, 대개 이제 2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2년을 초과한다 하고 그 전세 금액이 5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정부가 그 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많은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아까 그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갱신하는 계약인데요, 갱신해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2025년 1월 1일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걸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체결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고 대상은 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부분인데요. 사실 전월세 신고제 했을 때 가장 큰 반발이 이거였는데, 임대차 그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에 관한 과세 정보, 임대인들의 그 임대소득의 과세 정보로 활용이 되나요? 라고 묻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임대소득이 책정이 되고 이게 세금으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고를 이제 했을 때 이게 과세로 이제 과세 과표로 이제 잡히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면 상당히 좀 그 임대인 쪽에서는 이 신고를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래요. 그래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그 답변을 내놓았네요. 그래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과세 정보로서 그렇게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전혀 제도의 취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따로 해야 될 거고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가 의제되는 건 없으니까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실 때 전입신고도 같이 하실 것을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법령상으로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실제로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한 2년 전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요거 신고를 했더니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딱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안내까지 받았었는데요.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에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했을 때 확정일자분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과태료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되는 거지만 한 명만 해도 된다? 어떤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했을 때. 그리고 신고 대상은 얼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다. 신고 방법은 뭐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 신고를 하든지 온라인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과태료는 얼마다? 2만 원에서 30만 원. 이게 이제 지연 신고의 경우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